빌 게이츠는 자신의 블로그에다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의 뇌는 컴퓨터에 비하면 달팽이 속도로 느리게 작동하더라. 인간 뇌의 전기 신호는 실리콘 반도체 전기 속도의 100만 분의 1 수준이다.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느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학습 알고리즘을 일반화하고 컴퓨터의 속도로 실행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인공 일반 지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 AI가 나온다 이거죠. 인간의 뇌는 너무 느리다. 그래서 시기는 빌 게이츠가 말하기를 한 10년 후나 뭐 길면 100년 후겠지라고 말했는데 보통 그냥 10년으로 잡아도 5년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빌 게이츠가 10년 후에서 100년 안에까지 엄청난 AI가 나온다라고 말을 했으면 우선 10년에서 100년 사이니까 그냥 무조건 10년으로 무조건 10년으로 봐야 되고, 이 10년도 사실상 요즘 너무 빨라서 5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의 방구석 예측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앞에서 딥러닝이 인간의 시냅스의 모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 방법을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습 모델은 따라 했는데 속도는 100만 배가 빠르더라.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뭔 상황일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인공지능 이 분야의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흥미로웠고 처음 보는 분야로서 공부를 해봤던 분야인데, 저희가 지금 말했던 것의 최종 보스라고 보면 되고,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했잖아요. 오가노이드는 인간의 세포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잘못 들었는가 싶은데 제목을 읽어보면은 인간 뇌세포에 배양한 인공지능, 오가노이드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오가노이드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만드는 오가노이드 지능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오가노이드를 보면은, 오가노이드란 인간 장기와 유사한 기능을 갖지만 실제 장기보다 단순한 형태여서 미니 장기라고 불린다. 인간 장기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띄워놓은 그림을 보면은 뇌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인간의 체세포를 떼낸 다음에 이를 줄기세포로 만든대요. 이 줄기세포를 뇌의 특정 부위를 자라도록 유도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면은 뇌의 특정 부분을 작은 크기로 재현할 수 있더라. 이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어질어질한데, 체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들고 이 줄기세포가 뇌의 특정 부위로 만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는 아직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가능한데 우리한테 공개 안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 오가노이드는 어떤 쓰임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잖아요. 동물에게 신약 실험, 약물 실험을 하는데 동물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인간에게 해봤더니 이 약물이 효과가 없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세포를 수출해서 만든 이 오가노이드를 만들면은, 이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약물 실험을 하면은 인간에게 이 약물이 효과적인지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왼쪽 보시면 동그란 세포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뇌 오가노이드를 확대한 건데, 분홍색은 뉴런, 빨간색은 히소돌기아 교세포, 녹색은 성상 교세포, 파란색은 세포핵. 뇌를 이 정도로 구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이 용기에 해파리 같은 쬐깐한 게 하나 있잖아요. 이게 간 오가노이드래요. 이 간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약물을 실험을 해서 인간 간에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건데, 한 가지 더 말해보면은 뇌 오가노이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줄기세포가 뇌의 특정 부위로 자라게 한다고 했잖아요. 줄기세포가 우리 옛날에 황우석 사기 사건 아세요? 황우석 씨가 소 용롱이를 체세포 복제를 해서 아예 똑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황우석 씨에 의하면은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심장도 만들 수 있고 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환자들에게 엄청난 희망이 되는 건데, 이제 거짓말로 밝혀졌죠. 그때 나온 단어가 이제 줄기세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줄기세포인데 아예 뇌를 만드는 것보다는 특정 부위 정도만 구현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오가노이드 지능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일반적으로 오가노이드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실험실에서 배양한 인간 두뇌 모델에서 학습, 감각 처리 같은 인지 기능을 재현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실리콘 반도체를 가지고 학습과 같은 인지 처리를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체세포를 가지고 만든 이 인간 두뇌를 가지고 학습과 같은 인지 기능을 재현한다. 인공지능을 만든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이 오가노이드 지능이 왜 필요한가 보면은 AI 컴퓨팅의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요. 이 보시면 대화 한 번에 생수 한 병씩, 챗 GPT의 불편한 진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서버 비용이라든지 이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출력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에 따라서 온도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온도를 낮추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물이 필요하고, 이 물도 깨끗한 물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환경적으로는 결국 너무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요즘, 그러니까 작년이랑 재작년만 해도 ESG 맨날 이랬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력에만 다들 몰입하고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ESG가 다시 대두가 되면은 이 부분이 또다시 문제가 되겠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AI 넘어설 수 있을까? 뇌세포로 만드는 바이오 컴퓨팅. 이게 결국 오가노이드를 의미하는 건데, 이 살아있는 뇌세포가 실리콘 기반의 기존 컴퓨터보다도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빠르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가설과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 오가노이드 지능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이게 사람의 뇌는 산술과 같은 간단한 정보 처리하는 것은 기계보다 못하죠.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당연히 사람의 뇌보다는 기계가 더 잘하겠죠. 하지만 인공지능과 같이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뇌 모델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우리는 작은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실리콘 컴퓨터의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뇌는 완전히 다르게 연결되어 있다. 1015개 이상의 연결 지점을 통해 연결된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다. 현재 기술과 비교할 때 엄청난 전력 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한 개를 유지하려면은 석탄 발전소 34개가 필요하대요. 데이터 센터 한 개를 위해서 석탄 발전소 34개가 필요한데, 사람의 뇌를 이용하면은 석탄 발전소 한 개에 3.2%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네요. 같이 저랑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뇌가 석탄 발전소 34개가 필요할 양을 우리는 석탄 발전소 한 개에다가 거기에 3.2%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쵸? 여러분이 먹고 있는 밥도 그렇게 큰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드시고, 또 하나의 예시를 들면은 시각 정보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은 수백만 개의 샘플이 필요하대요. 그쵸? 우리 인공신경망 만들려면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미지를 분류하게 하는데, 인간은 10개면 충분하고 꿀벌은 100개의 데이터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오, 인간의 뇌가 엄청 대단하다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은 실리콘 컴퓨터의 물리적 한계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간단한 계산을 엄청 빠르게 하는 것만 집중을 했다면 이제 아예 구조를 바꿔서 새롭게 컴퓨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서운 게, 앞에서도 딥러닝 했을 때도 절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했는데 딥러닝을 통해서 해버렸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물리적인 이 하드웨어조차도 인간 거를 그냥 쓰겠다 이 말이죠. 제가 말하면서도 공상과학인지 막 진짜 어질어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실제 결과를 내놔라.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저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인공내 조직 컴퓨터 연결하니 방정식 풀었다. AI와 경쟁은? 그러니까 AI와 경쟁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AI는 실리콘,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컴퓨터 반도체를 가지고 만든 AI고, 인공내 조직은 인간의 체세포를 따서 만든,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면 똑같고, 이건 바이오 컴퓨터죠. 그쵸. 바이오 컴퓨터라 해볼게요. 바이오 컴퓨팅을 통해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실험을 두 가지 볼 건데, 첫 번째 실험은 오가노이드 그 자체로서의 실험이고, 두 번째 실험은 오가노이드 지능과 관련된 실험입니다. 첫 번째로 오가노이드 관련된 실험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줄기세포를 만들어도 세포가 독립적으로 있기에는 힘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뇌의 일부분을 이렇게 따왔는데 이 뇌의 일부분이
단순히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뇌의 일부분도 뭐 예를 들어 혈관이랑도 연결돼 있어야 되고 뭐랑도 연결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게 연결돼 있어야지 이 독립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이 독립적인 일부분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오래가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이 오가노이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생명체에 넣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쵸. 생명체에 넣으면 되죠. 생명체에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쥐에다가 오가노이드 자그만한 거를 삽입을 했대요. 그리고 6개월간 쥐를 키우니까 처음보다 6배가 커지고 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 이게 쥐의 뇌고 이 푸른색이 있잖아요. 더 밝은 빛 보이는 것, 그게 오가노이드 뇌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이것까지 인정. 그래, 오가노이드가 쥐의 뇌에 붙어서 잘 자랐다. 이것도 인정하기 힘들긴 한데 오케이, 이것까지는 인정. 이게 실제로 기능을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 뇌 오가노이드가 일부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부분을 만들었냐면 이 감각 자극을 받는 인간 뇌로 만들어서 대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쥐의 감각 처리 부분은 이 오가노이드 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이 쥐가 감각 자극을 잘 인식한다면 뇌 오가노이드도 잘 작동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에서 쥐의 수염을 만져보니까 반응을 했습니다. 수염을 만지는 것은 감각을 느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대체된 뇌 오가노이드가 잘 작동하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쥐의 뇌예요, 이건? 인간 뇌예요. 이 부분에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가노이드고 결국 우리가 관심은 오가노이드 지능이잖아요. 즉 가장 잘 알려진 오가노이드 지능 연구로는 접시뇌, dish brain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접시뇌라고 해요. 이 접시뇌는 뇌 신경세포와 미세 전극을 연결한 다음에 외부와 피드백을 주고받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저도 모르죠. 알고 있으면 지금 저기서 연구를 하고 있지, 유튜브에서 이러고 있지 않겠는데, 이 접시뇌를 게임을 한번 학습을 시켜봤대요. 얼마나 너가 게임을 잘 학습하는지 이렇게 한번 봤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 실리콘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90분이 걸려서 게임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퐁이라는 게임을 이 접시뇌는 단 5분 만에 알아냈다고 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 접시뇌를 만들어서 컴퓨터와 연결한 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접시뇌가 학습을 하더니 인공지능은 90분 걸려서 할 거를 5분 만에 학습하더라. 인공지능은 5000회 랠리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접시뇌는 10번만으로도 게임을 파악하더라.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접시뇌가 아예 새로운 분야여서 감도 안 잡히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게임 실력은 인공지능보다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말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저희가 앞에서 그 챗GPT의 불편한 진실하면서 대화 한 번에 생수 한 병씩 든다고 했잖아요. 그 서버 비용에서.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했고, 두 번째로 이 학습한 거를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더라.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학습은 진짜 5분 만에 된 거면은 이 90분 대 5분이잖아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90일 걸릴 거를 5일 안에 끝낼 수 있다라는 말인데, 학습은 이렇게 잘한다는 말이잖아요. 아직 성능은 뛰어나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학습은 이 접시뇌를 시키고 이 학습한 데이터를 이제 컴퓨팅한테 주는 거죠. 이 실리콘 반도체한테 줘서 내가 이렇게 학습을 5분 만에 끝냈다,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 하면은 이 AI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보완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봤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Human brain cells in a dish learn to play ping-pong, 다 출처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인간 뇌를 다른 동물에게 20개 자라게 하면은 이 존재는 사람인가 동물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심장이 인간을 대표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뇌가 인간을 대표한다라는 인식이 현대 사회에서는 크잖아요. 근데 이 뇌를 앞에서 말했다시피
인간의 체세포와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실제로 뇌가 작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몇 연구자들은 인간 뇌 활동을 일부나마 재현하기 때문에 동물 뇌에서 인간 의식이 생겨나면 어떡하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뭐 유전자 변형 비슷한 비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종이 생겨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죠. 저희들도 뭔지 모르겠고 우리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 식물 뭐 조직 배양 뭐 육성 이런 건 알겠는데 뇌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너희들 큰일 난다 이런 말인 것 같고, 앞서 말했다시피 뇌가 가장 인간을 대표하는 건데 너무 윤리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이 오가노이드 지능은 아직 신생 기술이어서 더 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즘 이런 거 다 개발되더라고요, 미래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어질어질한 멘트를 날리자면 영국 박사가 브레트 게이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뇌가 핑퐁 게임을 할 때 패드를 움직이는데 그는 이 접시 뇌를 이제 그는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는 자신을 패들이라고 생각하더라. 사이보그 두뇌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접시뇌, 즉 복제뇌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핑퐁의 패들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딱 여기에 갇혀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공을 튕길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이 패들이라고 생각하고 인식한다. 마치 매트릭스 영화 속에서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 말인데 신선한 의견이 있으면 좀 듣고 싶고,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약간 공상적 생각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오가노이드 지능을 공부하면서 인간 뇌가 이렇게 뛰어나구나. 아직까지는 학습 방법은 딥러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됐다고 하지만 이 물리적인 시스템은 아직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적어봤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인간 뇌를 완벽하게 복제를 한다. 이 오가노이드 지능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 뇌를 완벽하게 복제를 해서 실리콘 반도체로 움직이는 AI가 아닌 어떤 지능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이오 컴퓨팅을 이용한 새로운 지능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결국 인간의 뇌가 최고의 발명품이더라. 이런 결론을 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도 너무 공상적이어서 오늘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연구를 토대로 보면은 이 오가노이드 지능을 결국은 만들겠지만 이 오가노이드 지능이 온전한 인간뇌를 구현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물리적인 인간뇌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이라든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결국 이 인간뇌와 같은 효율을 얻고 싶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인공뇌를 만들지 못하면은 그냥 인간뇌를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인간뇌를 빌려 쓰는 플랫폼을 만들지 않을까, 이후에는?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인간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알바처럼 예를 들어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냥 누워서 이 뇌의 활동만 빌려주는 거예요. 이 칩을 꽂은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 컴퓨팅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이오 컴퓨팅이 아니겠죠, 인공지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CPU 역할을 이 인간 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기에는. 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이런 부분에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인공지능과 이제 뇌과학 쪽 분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봤는데 많이 개발이 되는 것 같고 무서운 게 더 큰 것 같아요. 뇌 분야는 진짜 미지의 세계로 남겨두고 싶을 만큼 인간 뇌를 연구해서 얻는 효용성이 클까? 미래의 위험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서 얻게 될 위험과 이 잠재적 위험도 포함돼야겠죠. 비용이란 개념은 단순히 내가 당해서 얻는 비용도 있지만 이 잠재적으로 어쨌든 이 리스크도 하나의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뇌가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리스크도 하나의 비용으로 봐서 과연 이 뇌 연구가 효용성이 있는가를 고민을 해볼 수 있겠네요.